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노환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의정 노환을 연경연 사로 권맹손을 형조 참의로 김세민을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6일 을상 첫 번째 기사 건장전에 나아가 주회를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6일 을상 두 번째 기사 종정성 등 차량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이랑 시랑 삼랑 등 오명과 등 차량이 보낸 아들 을사랑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6일 을상 세 번째 기사 이만주 토벌 문제에 대해 의논하니 황희 등은 온건책을 내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환, 찬성 신계, 참찬 조계생, 최사강, 중추원사 정흠지, 판서, 심도원, 황보인 등을 불러 논의하기를 이만주가 우리나라의 진실로 원수의 혐의가 있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리요. 이제 성지를 칭탁하여 우리 국경에 와서 머무르고 또 농사철을 당하여 멀리 올 인연이 없는데 어찌 까닭도 없이 이러한가.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르니 군사를 발하여 가서 토벌함이 어떨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만주의 마음은 진실로 알 수 있으나 성제를 받들고 왔으니 가서 토벌할 수 없으며 저들이 침략하려는 단서가 없는데도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들리게 되면 더욱 불가하옵니다. 또 그들이 와서 머무르는 곳이 높고 험하여 군사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단지 마땅히 성을 튼튼히 하게만 하고 굳게 지켜서 삼가 손을 쓰지 말고 저들이 와서 침노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해 쫓음이 어떻겠나이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성지라고 일어나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성지를 오고 아니 온 것은 논할 것이 없다. 하물며 전에 성지가 있어 야인에게 할 만한 형세가 있거든 비록 그 막에 직접 이르러 사로잡아 올지라도 오히려 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유 없이 문득 국경 가까이 이르렀으니 어찌 토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저들이 혹 우리 당에 더욱 가까이 하면 역시 명분이 없는 군사라 하더라도 군사를 일으켜 쫓을 수 없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또 아뢰기를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여도 반드시 이긴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만약 저들이 와서 침노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면 고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 중국 조정에 말하기가 순할 것입니다. 신등이 반복해 생각하오니 사조를 엄하게 하고 척후를 삼가히 하여 그 변동을 살피는 것만 갖지 못하고 또 만약에 공격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반드시 굳게 지킬 것만 또 아닙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야인을 토벌할 뜻을 함길도 절제사에게 전하다. 전지하기를 이제 경의 사목을 벗고 경의 도적을 토벌하는 정성을 이미 자세히 알았다. 즉시 대신들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만주가 칙스를 받들고 왔으니 토벌할 수 없다고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비록 칙스를 받들고 왔다고 하나 그 칙명이 만주에게 관여된 것이 아니고 본국에도 관계가 없으니 칙명을 받아온 사람으로 논할 수는 없다. 만주가 파저강에 있을 적에 해마다 지은 죄악은 용서할 수 없으니 비록 그 소굴에 있을지라도 진실로 마땅히 사로잡아 베어서 변경의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인데 더욱이 전에 있는 칙지에 그 소굴까지도 토벌하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토제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였는데 이제 연고 없이 무을계에 이르렀으니 뜻하건대 하늘이 그 마음을 깨어서 스스로 죽으라고 보낸 것이다. 그러나 해령에서 무얼계까지의 산길이 험하여 말을 타고 함께 갈 수 없으니 군사를 행하기 어려움이 첫째요.
범찰과 더불어 혼인하여 친멸한데 회룡으로부터 모을게까지 범찰의 부락이 서로 붙어서 비록 몰래 군사를 일으킬지라도 소문이 반드시 통할 것이니 만주로 하여금 도망쳐 숨게 하며 마침내 공은 없고 한갓 저들의 웃음만 취할 것이니 이것이 군사를 행하기 어려움의 둘째이며 야인의 여러 종류들은 얼굴은 사람이라도 마음은 짐승인데 알타리 등이 겉으로는 순하게 복종하는 척 하더라도 반드시 그 종류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것이니 만약 군사를 일으켜 험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알타리의 무리들이 그 뒤에서 어떤 모의가 있을까 염려되니 이것이 군사를 행하기 어려움의 셋째요. 만주는 간사한 꾀가 많아서 지금에 와서는 몸을 방비하는 꾀를 쓰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낮에는 반드시 멀리 척후하고 밤에는 혹 살림 속에서 잠잘 것이다. 우리가 만약 군사를 일으키면 저들은 반드시 도망쳐 피하고 우리와 원수가 더욱 깊어질 것이니 이것이 군사를 행하기 어려움의 넷째이다. 군사를 행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으니 경은 잘 생각하라. 또 임만거 올적합이 우리 변경을 침략할 마음이 과연 있거든 마땅히 속히 가서 톱을 하여 여러 야인의 종족을 징계함이 가하다. 그러나 일백여 울밀한 산길에 군사를 행하기가 심히 어려운데 저들이 만약 미리 알고 도망쳐 숨으면 우리 군사가 한갓 노고만 하고 성공하기 어려울 듯하니 경은 아울러 알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6일 을사 5번째 기사. 이한죄수 조 임기를 차명에 처하게 하다. 강도 살인하였으니 형률에 의하여 마땅히 차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7일 병호 첫번째 기사 hen무리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7일 병호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8일 정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8일 정미 두번째 기사 경상도 경차관 조광이 각 고을의 서맥과 마늘을 올리다. 경상도 진제경차관 조광이 상주, 선산, 예천 등 각 고을에서 난 서맥과 마늘을 가지고 와서 올리니 보리는 한 줄기에 서너 이삭이요 마늘은 한 뿌리 8줄기가 있었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8일 정미 세번째 기사 선교종 이외의 영선 승인의 서울 출입을 허락하다. 이에 앞서 선종, 교종 두 종파가 아닌 각사의 영선 승인은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예조에 전리하기를 경선의 승도가 혹은 부모 친척을 본다든가 시장에 매매하는 일로 인하여 서울에 들어오는 이는 도첩을 상고하여 출입을 허락하게 하고 먼 지방의 지금까지도 있는 곳의 관의 문빙과 도첩을 상고하여 또한 출입을 허락하게 하라 하였다. 문빙은 증거 서류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8일 정미 네번째 기사 경중의 관리를 풍문으로 거액하지 못하는 제도를 유지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중의 관리가 범한 일을 풍문으로 거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관리들이 그 사이 하인 및 공장과 더불어 꾀를 통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제부터는 외방의 예의에 의하여 풍문으로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여 그 폐를 막게 하옵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기요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기요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관리제의 폐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상서하기를 예의 염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내 별이이니 내 별이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나이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이치를 밝게 아옵심으로 반드시 이 네 가지로서 근무를 삼아 전장을 강구하시고 법전에 실어서 교양하기에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만약 하기를 방금 하기를 엄히하지 않음이 없사온데 어찌 근년 이래로 염치의 도가 없어지고 장제를 범하는 관리가 자주 국법을 어기고 국가의 수치를 끼치겠나이까.
신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좁은 소견으로서 조목을 아래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재택하옵소서. 1. 삼가 속전을 삼고하오니 풍간이 이민이 그 수령과 감사를 고발한 자는 만약에 사직에 관계되거나 불법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아니하고 형장 100과 유 3천리로 논지한다고 한 것은 이것이 진실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수령이 된 자가 스스로 이르기를 부민이 수령을 고수하는 것은 이미 금령에 있다고 하여 불법을 방자히 행하기를 기탄함이 다시 없으되 또한 백성을 학대하고 옥사를 팔아서 재물을 거두어 축적하고 누회를 쳐서 재물을 내리기까지 하여 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혹은 이웃 고을의 수령과 서로 노예물을 주고 심한 자는 갈린 뒤에 관의 여러 물건을 공공연하게 싣고 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인명을 띠고서 도리어 부자가 되는 계제로 삼는 자가 종종 있으니 이를 금하지 아니하면 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법이 비록 있으나 지방 고을의 일을 자세히 듣기 어려운 형세이오니 어찌 거물에 빠지는 고기가 없사오리까. 한나라 순제 때에는 두교 등 8사람을 보내어 주군에 나누어 다니게 하면서 큰 탐호한 죄가 있는 자를 자사가 문득 들어서 탄핵하였으니 이는 선대에 이미 행한 좋은 법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조정관리 중에 청렴하고 꿋꿋한 사람을 택하여 불시에 내어 보내어 주군을 살피게 하고 여염에 나들면서 무릇 수령의 일체 탐호한 일들을 찾아 묻고 적발하여 그 실상을 알게 되거든 형률에 의해 죄를 가하여 혹 용서함이 없게 하면 장리를 거의 징계할 수 있으며 감히 그 사나움을 베풀지 못할 것입니다. 1. 경중의 관리를 오랫동안 임명한 이래로 각각 그 창고에 돈, 포백, 미국 등의 물건을 사고에 내어두었다가 열고 닫는 시기에 점하여 동료와 같이 첨서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출납한다든가 주정과 더불어 내통 공모하여 도용한다든가 자기나 타인의 나쁜 물건으로 공공연히 바꿔낸다든가 혹은 그 본사의 공조한 물건에 따라 그 공장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여 사사로이 쓰니 그 폐단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기록할 수 없으나 이는 오로지 경관과 장제를 범한 것을 풍문으로 거액하지 못하게 한 까닭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장리가 된 자는 기탄없이 방자히 행하오나 풍헌이 된 자는 비록 익히 들었을지라도 법령의 구에 대어 탄핵할 수 없으니 실로 국법이 어긋남이 있습니다. 풍문으로 탄핵하는 일을 금하는 것은 본래가 규문 안에 애매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 따위 때문입니다. 경관의 장제를 범한 일과 같은 것은 불의와 서도들이 함께 친히 본 것이니 심히 명백한 일이거늘 하물며 외관의 범한 바는 오히려 풍문거액하는데 경관에게만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풍속을 경례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경관의 장죄를 범한 것도 풍문거액하여 사풍을 바르게 하옵소서. 1. 사부의 행실은 장호보다 추한 것이 없는데 관리로 있는 자는 그 녹봉을 받아 생활이 부족하지 아니한데도 관에 임하여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좀도둑보다 심하오니 그 징계하는 법을 엄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적의 대순이 요 임금을 도울 적에 맨 처음 재물을 탐하는 무리를 먼 지방으로 내쳐서 요 악한 무리를 막게 하였으니 이는 성인이 악한 자를 버리는 도리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순의 법을 본받아 이제부터는 장죄를 범한 관리의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여연 회령 등처의 영구의 군욕으로 채워서 그 죄악을 징계하옵소서. 1.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한나라의 오래 임명을 하는 법을 본받고 고금으로 들고 보탠 것을 참작하여 수령의 6기의 제도를 세워 준행한 지 이미 15년이 되었으나 그러나 때가 다르고 일이 같지 아니하여 그 이익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해만이 싸웁니다. 우선 그 큰 것들을 들어 말하면 법을 세운 본뜻은 수령이 그곳에 오래 임명되면 민간의 작은 일을 두루 알지 못함이 없어서 부역이 반드시 고르게 되고 전토가 반드시 개척되어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한 것이나 과연 공수나
황폐 같은 어진 수령을 얻었다면 그 임무가 오래이더라도 가하겠지만 만일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였다면 속히 바꾸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만약 조관으로서 조금 우수한 자를 골라서 외관으로 제수하게 되면 문득 원망이 생겨 여러도로 면하기를 꾀하고 혹 부임을 할지라도 몇 달을 지나지 아니하여 영구를 칭탁하고 사면하니 한갓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 어찌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름은 사람의 상정이요 새 것을 좋아하고 묵은 것을 싫어함은 시속이 같은 바이므로 벼슬에 임하는 처음에는 모든 일을 친히 잡고 부지런하다가도 세월이 오래되고 때가 변하여 게으른 마음이 점점 생기고 예기가 꺾이어져 부역과 사송 등의 일을 모두 간사한 아전에게 맡기게 되고 다만 문서나 맞추어서 겨우 죄책면하고는 앉아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면서 하는 일이 없이 날을 보내고 6기의 기한만 기다리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이러하며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은 오래 있을 것을 마음으로 달게 여겨 갖은 수단으로 백성을 착취하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비밀이 옮겨서 싣는 것을 알지 못하며 심한 자는 말하기를 나이가 이미 늦었는데 외관으로 오래 있으니 앞길을 요량할 수 있다.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고 기탄없이 방자히 행하여 생민에게 해독을 입히니 백성들이 혹 사사로이 서로 원망하고 탄식하기를 6기 동안 사나움을 받는 것이 3년 만에 속히 바꾸는만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는 신등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이오나 구중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대저 민심이 있는 곳은 바로 천심이 있는 곳이니 만약 6기의 법을 가지고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에게 물으면 반드시 한 사람도 적당하다고 하는 이가 없을 것이며 민간이 소민에게 물어도 한 사람도 이롭다고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들고 백성의 마음에 순응하여 행함이 가합니다. 가령 6기의 법이 성헌에 실려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3년의 법도 조정의 성헌으로서 원전에 실려 있어 아울러 세상에 행하니 더욱 고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역의 변통하는 뜻을 몸받아 가이의 강화하는 계책을 본받고 원전이 3년에 다시 시행하는 법에 의거하여 10년을 기약하고 행하면 이해의 분별은 설명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명백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심으로 유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허조가 일찍이 외방에 오래 임명하는 법을 청하기를 경중의 각사에서 직무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래 임명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유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속기 교체되면 한갓 문부만을 교할하옵는데 근래에는 정곡을 맡은 이래도 각사에서 30개월의 법을 세웠으나 외관의 수가 경관보다 많습니다. 교체하는 기한은 심이 빠르고 경관의 빈자리는 심이 적은데도 외방에서 차례가 찬 자는 심이 많기 때문에 경관의 계율의 법을 오래 행할 수 없으며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면 예로 다 천파되고 혹은 고신을 거치지 못하고 갑자기 바꾸는 자가 있으니 앉은 자리도 오히려 따뜻하지 못한데 어느 여가 그 일을 다스리겠습니까? 당우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당 때의 수령은 그 임지에 오래 있어서 혹 자손을 길렀고 지금은 명나라에도 오랫동안 임명하여 능히 천하를 다스리게 하니 바라옵건대 옛일과 시왕의 제도에 의하여 경외의 관리는 오래 임명하되 외관의 계월을 경관보다 갑절로 하면 수령은 속기 갈리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 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있을 것을 알고 고을 다스리기를 내 집과 같이 할 것이며 이민들도 수령이 오래 있을 것을 알고 속이는 마음이 싹 트지 않을 것입니다. 외관의 교체가 드물게 되면 경관도 속히 바뀌지 아니하여 경관계월의 법과 해유를 교활하는 일이 문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내 마음도 그렇게 여겼고 그 뒤에도 태종께 아뢰었는데 그때 나는 모후의 상중에 있었다. 태종께서 지신사 원숙을 불러 명하기를 허조가 외관에 오래 임명하는 법을 세우기를 청하니 그 말이 매우 적당하며 좋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므로 내가 곧 6기의 제도를 청하였는데 이때 간간히 글을 올려
혁파하기를 청하니 내가 고요히 생각하건대 그 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후에 육기를 파하기를 청하는 무리들이 모두 공수나 황폐를 들어 논하니 오고로 바꾸는 법을 정하게 되면 과연 모두 공황이 될 것인가. 또 이르기를 어진이가 오래 임명되면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어지일지 못한 자가 오래 임명된 백성이 그 패를 받으니 어지지 못한 자를 오래 임명하는 것보다 어진이로 모두 속히 바꾸는 것이 낫다고 하나 이 말은 더욱 의미가 없다. 어질지 못한 자를 모두 내쳐서 서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이 그럴듯하나 어질지 못한 자로 하여금 경관으로 빨리 들어왔다가 얼마 만에 타군의 수령으로 나가면 그 사이에 과연 어진 수령으로 변할 것인가. 이는 모두 국가를 위해 멀리 생각하는 자의 말이 아니다. 그 진술한 바 부민이 상관을 고소하게 하자는 한 조목도 매우 잘못이다. 허주도 일찍이 말하기를 나라와 천하에만 군신의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읍에도 또한 한읍의 군신의 도가 있고 한고을에도 또한 한고을의 군신의 도가 있는데 이제 한고을의 이민으로 하여금 한읍이나 한고을의 군장을 고소하게 하는 일을 점점 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려의 고사의 풍간이나 이민이 그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다 그 집을 더럽혔다 하오니 원컨대 옛 조대에 의거하여 종사에 관계하고 불법으로 살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민으로 군장을 고소하는 것을 금함이 마땅합니다고 하기에 그 말이 풍속교화의 관계에 있는 까닭으로 내가 곧 거행하였으나 오히려 억울함을 펴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청리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었다. 만약에 자기에게 관계되지 아니한데 수령의 죄악을 비밀히 기록하여 고소한 자라면 과연 착한 사람의 소위일까 아니면 간사한 사람의 소위일까? 그 말한 일이 과연 모두 거짓이었고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왔을까? 아니면 또 사분에서 나와 혹 참되지 못함이 있을까? 이것이 모두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임금이 이미 금하는 바를 세우고 또 따라서 사람을 보내어 고사함을 듣게 하면 이 무슨 법인가? 그리고 임금이 이미 대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법을 정하였는데 어찌 작은 선비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변경할 것인가 하였다. 첨서는 함께 서명하는 일이고 대역은 역경이며 문구는 형식이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계조모의 제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선덕 9년 7월 1일 예조의 수교를 자세히 상고하오니 계문은 소생모와 다르지 아니하고 그 자손의 복도 친조모와 같으며 계모가 입은 자손상도 소생 자손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제 경전을 상고하건대 옛절개 주공이 의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주문공이 일찍이 이르기를 상례는 마땅히 의리를 좇아야 하르다고 하고 문인 황간으로 하여금 의례경전 통해 속을 수찬하게 하니 고금의 상제가 다 갖추 실렸으나 아들이 계모를 위하는 복만 있고 손자가 계조모를 위하는 복은 없으며 이제 조정에서 반포에 내린 성리대전에 있는 글 안에 주문공 가래 및 대명률 오복도에도 계모의 복만 있고 계조모의 복은 없으나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이것이 어찌 없는 것이겠습니까? 손자가 계조모의 복을 잊게 된 것은 예조에서 선덕 9년에 의로서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도 선왕이 제정한 예의에 감히 미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감히 지나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 없는 제도를 한도를 넘어서 행하며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아 좋지 않은데 하물며 선왕의 제정한 예가 인정에 인연하였거늘 옛 제도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비록 새 법을 세울지라도 그 성심이 반드시 친조모와 같지 않을 것이니 어찌 능히 사람마다 각각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상제를 마치게 하오리까?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의하여 계모의 상만 행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집현전으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니 집현전에서 의논하기를 두시 통정과 서조모, 자모,
자조모복의에서 진유지가 의문을 해석하기를 예의 자모의 당을 위하여는 복을 입고 계모의 당을 위해서는 복을 입지 아니한다고 하나 손자가 계조모의 복을 입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고 우희통이에 이르기를 만약에 그 아버지가 먼저 죽고 자기가 조모에게 자랐으며 조모의 복으로 복을 입는 것은 진실로 가하나 3년의 중한 복으로 옮길 수는 없으며 계조모에게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삼가 고철하건대 의례의 글로 오복도에는 손자가 계조모를 위하는 복이 비록 그 글은 없을지라도 또한 입지 아니한다는 제도도 없습니다. 지금 통전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옛사람이 계조모의 복을 입었던 것이 명백하오니 옛 제도가 없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신등은 예문을 간구하고 인정을 참작하건대 복이 없었으면 안 될 이유로 7가지가 있습니다. 예기에 손부가 시조모에게 부하되 시조모가 3사람이 있으면 그 친한이에게 부하기 때문에 계조모를 부지한다고 하였으므로 본조에서 이미 정한 제도가 있는데 어찌 가히 초상에는 복이 없이 길 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가 사당에 부한 뒤에야 조모가 여기어서 그 제사를 받든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첫째요. 의례 및 오복도에 백숙부모에게는 부장기라고 하였으므로 계조모의 낳은 아들과 그 아내는 자기에게는 백숙모가 되니 모두 기념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찌 그 아들에게만 정을 펴고 그 어머니에게는 도리어 정을 굽혀야 할 것입니까? 또 백숙모의 전처와 호처가 비록 두서넛이 될지라도 복은 한결같이 입는데 계조모에게만 복이 없다면 이는 백숙모에게도 후하게 하고 조모에게는 박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 둘째이며 의례의 자모의 후계자가 되는 이는 서모를 위함이 가하고 서조모를 위함도 가하다고 하였는데 주회에 이르기를 자모의 의로 이는 하여 아버지의 첩에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서자로 그 뒤를 세우는 것도 가하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계조모는 조부와 몸을 같이 하였으니 만일 그 아들이 없으면 마땅히 그 뒤에 세울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승중적손이 그 또 복이 없다면 이는 첩에게는 후하게 하고 정처에게는 박하게 하매니 이것이 그 셋째요. 의례의 계모는 어머니와 같다고 한 까닭으로 조부가 살아있고 계조모가 죽었으면 아버지는 마땅히 기념복을 입고 조부가 죽고 계조모가 죽었다면 아버지는 마땅히 3년상을 입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그 아버지는 친어머니처럼 복을 입는데 아들만은 복이 없을 이치가 있사오리까. 이것이 그 넷째이며 의례 및 오복도에 손자가 조부모에게 본래 기념복인데 아버지가 죽고 승중이 되면 자최 참최의 3년복을 더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들이 부모의 복을 입는 것과 같은데 그 계조모의 복을 입는 데에도 어찌 유독 아들이 계모 복을 입는 것과 다르오리까. 이것이 그 다섯째입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군모를 위하여 아버지가 죽으면 복을 입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주회에 이르기를 어머니의 군모라는 것은 어머니의 정모이다. 어머니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서 복을 입으면 자기도 따라서 복을 입고 어머니가 죽으면 입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첩모는 그 정모에게 복을 입고 첩의 아들을 즉 외조모를 위해서도 오히려 따라서 복을 입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계모복을 입는데 아들이 따라서 입지 아니함이 가하오리까. 이것이 그 여섯째이며 의례 및 오복도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가 출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고 또 어머니가 나가면 계모의 형제 자매에게 소공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의가 아버지에게 매인 것이고 어머니에게 매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것입니다. 이제 만약 조부의 뒤를 이은 자가 조모의 복만 입고 계조모의 복을 입지 아니한다면 의가 조부에게 매인 것이 아니니 이것이 그 7째입니다. 신덕이 반복해 자세히 상고하오니 무릇 이 7가지는 효도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의 지정으로서 그만둘 수 없는 바이온데 만약에 의례 및 오복도에 계모의 복만 있으니 경전에 없는 제도를 한도를 넘어서 행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경전에 의거하여 제도를 정하는 의리는 진실로 마땅하오나 신등은 그의 생각하건대 주자가 아버지가 있으되 조부에게서 나라를 이어받은 법을 논한 말에 이르기를 오복을 연월격에 준하여 참채 3년을 한다고 하였으니 적손이 조부를 위하는 법이 뜻이 매우 명백하니 예경에는 그리 없는데 어디에 의거하였는지 자세하지 못하고 다만 소기에 이르기를 조부가 죽고 조모의 뒤를 이은 자는 3년 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신등도 생각하기를 손자가 계조모의 복을 입는 것이 비록 정한 글은 없으나 이미 계모를 친어머니와 같이 한다고 하였으니 계조모도 조모와 같이 하는 의리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문에 실린 바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복도에 다만 백숙부모 형제의 아내에게는 복이 있으되 선후처의 구별이 없으며 형제자매의 복만 있고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자매의 복과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복 및 첩의 아들이 정처와 적처의 아들을 위한 복과 정처와 적처의 아들의 첩의 아들에 대한 복에 이르러서는 상고할 만한 글이 없는데 지금 풍속에 복을 입으니 이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뜻을 보면 역대의 모든 글과 주자가 편찬한 상복의 제도가 자세히 갖추었는데 홀로 계조모의 복에는 약간의 한 말도 미친 바가 없으나 어찌 계조모에게는 복이 없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조모를 말하면 계조모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계모의 복을 말하였으면 위로 계조모의 복도 포함된 것이니 옛사람의 계조모의 복을 입는 것도 어찌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원컨대 선덕군영 예조의 수교에 의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므로 예조에 명하여 의정부와 같이 논의하게 하니 함께 논의하여 아뢰기를 오복의 제도를 신등이 전적으로 상고하건대 정복의 제도가 한 당을 거쳐 송원에 미쳐 대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의례에 인하였고 미비하던 것을 보태고 기워서 채운 것은 몇 조에 불과하니 그런 까닭은 의례는 죽은 공의 지은 바인데 천리의 대중 지정한 극치를 참작한 것이므로 사지와 억척으로서 들고 보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증보한 것은 의례 및 의례경정 통해 속 주문공 가례, 정광정료, 통감, 지적조격, 대명률 등을 자세히 상고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의례에서 정조부모에게 자취 3월로 한 것을 정관 14년에 소공으로 보태어 넣었고 의례에 수숙은 복이 없는데 정관 14년에 소공으로 제정하였고 의례에는 어머니의 자매에게는 소공이고 형제에게는 심하인데 정관 14년에 형제와 자매에게는 같이 소공으로 복을 정하였으며 의례에는 맏며느리는 대공이고 다음 며느리는 소공인데 정관 14년에 맏며느리는 기년이고 다음 며느리는 대공으로 하였으니 이는 위징이 조칙을 받들고 정보한 것입니다. 위의 네 조목은 강목 통감 및 정관 정료에 나타났는데 가래에도 이에 인하였고 의례에는 종형제의 아내에게는 복이 없는데 지정조격에는 심하로 하고 대명률에도 같이 하였으며 의례에는 어머니에게 자취 3년으로 하였는데 대명률에는 아버지와 같이 참채 3년으로 하였고 의례에는 내친 어미와 시집간 어미에게는 복을 낮추어서 장기로 하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복이 없는데 대명률에는 비록 아버지의 뒤를 이을지라도 장기로 복을 정하였으며 의례에는 맏아들 다음 아들과 맏아들 다음 며느리의 복제가 같지 아니한데 대명률에는 똑같이 기년상을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주나라 이후부터 역대에 들고 보탠 것을 밝게 볼 수 있는데 한 말도 계조모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옛 제도에 의하여 계모의 상에만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조모는 본시 남과 다름이 없는 사람인데 종조부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종조모가 두세 사람의
이럴지라도 내가 모두 종조모를 위하여 복을 입고 종부와 형제의 아내도 모두 이 때문에 아내가 된 이는 종조모가 되고 종부의 아내가 된 이는 숙모가 되고 형제의 아내가 된 이는 아주머니가 되는데 조부의 아내가 된 이만 유독 조모가 될 수 없음이 가할까. 개조모의 몸으로 말하면 내게 종손이 되는 자는 나를 위하여 복을 입고 슬퍼하는데 내게 자손이 되는 자는 도리어 복이 없이 즐거워함이 가할까. 만약 종조부, 종부, 형제의 아내에게 선실에게는 복을 입고 계실에게는 복을 입지 아니한다고 하면 또한 미안하다. 조모와 계조모 사이에는 부모를 낳은 바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할 바가 있는 것이다. 종부 형제의 아내가 이미 모두 정처와 적처라고 하면 나에게는 무슨 경중의 구별이 있으리요. 예의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이는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으니 조부의 아내가 되는 이는 조모가 되는 것은 이 예로 추측할 수 있다. 또 부인은 남편을 위하여 비록 소공심화의 복을 입는 친척일지라도 대개 그 남편을 조차 복을 입는데 지금 조부가 있어서 손자의 복을 입게 되면 계조모가 된 이는 자기의 낳은 손자가 아니라고 하여 복을 입지 아니함이 가할까. 그 조부가 이미 그 손자의 복을 입기 때문에 그 계조모도 반드시 그 남편을 조차 입는 것이다. 만약에 손자가 계조모의 복이 없다고 하면 이는 높은 어른은 낮은 어린이에게 복을 입고 낮은 어린이는 도리어 높은 어른에게 복을 갚지 아니함이 가할까. 이제 또 예조에게 논의한 바의 뜻은 다만 의뢰의 계조모에게 복을 입는 글이 없는 것으로서 주장하나 계종조모, 계숙모, 형제의 계실 등은 모두 의뢰에 실리지 아니한 바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비록 두세 아내에 이를지라도 모두 복을 입는데 만약 지금의 논의를 줬으면 종조부, 종부, 형제의 계실에도 의뢰에 말하지 아니한 바라고 하여 모두 복을 입지 않을 것인가. 의뢰의 뜻은 조모는 바로 자기 어머니와 같다고 이미 말하였으니 이 예로 미루면 계조모는 바로 조모와 같고 계종조모는 바로 종조모와 같고 계숙모는 숙모와 같은 따위로 추리할 수 있어서 분명하여 의심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낱낱이 다 들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역대에 미비하던 것을 보태고 던 제도에도 미치지 아니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을 예조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여 아래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아래기를 의뢰 및 중문공 가례와 대명률에 계모의 복만 있고 계조모, 계정조모, 계조모의 복은 없으니 정손 및 적손으로서 승중한 자가 고조모, 계정조모, 계조모를 위하는 복은 중국 조정에 들어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예부에 질문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당은 친가의 친족이고 천모는 서모이며 출모는 내 친어머니이고 선실은 먼저 아내이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야인 토벌의 계책을 세우도록 김종서에게 명하다. 함길도 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신설한 내 읍은 우리 조정께서 처음 기초를 정하신 땅으로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은 것이었다. 경인년에 수장이 잘못 방하여 드디어 오랑캐 아이들이 놀고 사냥하는 마당이 되었더니 그 뒤에 동맥 가천모가가 마침 멸망하게 되며 그들이 있는 곳이 일체 비었으니 기회를 놓칠 수 없겠다. 나는 생각하기를 조정께서 왕업을 일으킨 땅을 헛되이 버려둘 수 없고 두만강은 하늘이 저들과 우리와의 한계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경운으로부터 북으로 물러나와 있은 뒤로 호인들이 마음대로 강을 건너서 방자히 노략질하고 혹 몇 날을 유숙하였다가 돌아갈 적에는 아무도 제어하는 자가 없어서 평지에 다니듯 하였으니 탄식할 만하다. 만약에 두만강의 경계를 회복하여 수호하는 곳으로 버려두고 북쪽 변경을 진압한다면 우리는 수호하는 편의가 있고 저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감히 두만강을 넘지 못할 것이요. 또 두만강 남쪽은 기름진 들이 수백 리가 되어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반드시 무성하고 짐승을 먹이면 마소가 반드시 살찔 것이니 백성들이 영구히 살 수 있는 집을 세울 만한 땅이다. 이러므로 개축년 겨울에 경원부를 소다로로 옮기고
영북진을 아모카로 옮겨서 남도의 백성 2,200호나 이사시켜 채웠고 또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의 사람을 모집해 보태어 장차 부역과 과세를 가볍게 하고 그 생활을 후하게 하여 군사를 훈련에 길러서 병경을 굳게 하려고 하였더니 마침 첫 해에는 한대로 흉년이 들고 더욱 큰 눈으로 가축이 많이 죽었으며 또 이듬해에는 역질이 크게 일어나서 죽은 자가 심히 많았으니 새로 이사한 백성들이 그곳에 살기가 불안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한다든가 혹은 망명하는 데 이르렀고 인하여 말을 지어내는 자가 말하기를 새 업은 영국이 세울 수 없으니 곧 파해야 마땅하다고 하고 한두 대신들까지도 말하기를 고려의 때에도 오히려 두만강을 경계로 삼지 못하였으니 이제 마천령으로서 경계를 삼으면 또한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안팎이 싱그럽게 떠들어대서 서로 떤 말에 움직이나 나는 큰 계책을 굳게 지켜서 잡된 말에 의욕하지 아니하고 북문의 일을 오로지 경에게 위임하여 그 포치를 맡기노라. 지난해에는 벼농사가 조금 잘 되어 인민들이 비로소 안착하는 마음과 생활의 즐거움이 있었겠으나 민심이 이미 그 고향을 잊었을까를 알지 못하겠으며 또 밑사람을 친하고 나라를 위해 죽는 마음이 있을까를 알지 못하겠노라. 또 작년 9월에 올적합이 경원부에 침입하여 사람과 가축 300여구나 죽이고 사로잡았으니 이는 비록 주장의 게으르고 해이한 까닭에서 빚어진 일이나 생각하건대 인심이 반드시 놀라서 움직이고 더욱 불안하였을 것이다. 회령 땅에는 범찰의 불악이 우리 백성들과 섞여 있으니 한 가지라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매질하는 형벌로서 진실로 용서할 것이 없거니와 사는 백성들까지도 서로 야인들을 구타하는 자가 있으므로 그 불악이 강 안에 있던 것이 차츰 밖으로 옮겨져서 사니 범찰의 기순함이 지극히 성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사세의 절박하여 할 수 없이 기순하는 형상을 보이는 것일까 알지 못하겠노라. 지난해에 회령진을 쌓을 적에 범찰이 이르기를 무엇하려고 석성을 쌓느냐고 하였으니 그 간사한 꾀가 이미 단서에 드러났고 경운의 올량합도 이와 같았다. 저들의 마음으로 사진을 철거하면 그 사이에 농사를 짓고 짐승을 먹여서 간사한 꾀를 방자히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사진을 설치하여 군사로 누르니 등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서 깊숙한 곳에서 피해 가서 살고자 하니 올적학과 같은 여러 종류들이 반드시 종으로 부릴 것이니 그대로 살면 마음이 스스로 불안하겠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이 반드시 욕을 받을 것이니 그 나아가기와 물러나기의 어려움이 이와 같으며 우리 사진의 군사를 꺼리는 것이 명백하였다. 사업을 영구히 세워서 야인을 진정시킨다면 우리 백성의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야인들의 마음도 스스로 안정될 것이니 변경의 도적이 비록 침입하고자 할지라도 반드시 향도할 자가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안팎에서 말을 떠들어서 우리 백성을 의욕시키고 야인으로 하여금 엿보게 하는가. 지난해 경운의 도둑은 저들이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어찌 알리요. 야인은 성질이 본래 재물을 탐하여 이 앞에서 변경을 침범할 때도 재물을 얻기만 요구하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지난해 경운의 사변에도 인구와 가축을 노략질하였을 뿐 아니라 쌓은 벽곡을 불지르고 토우의 사람을 불태웠으니 그 화가 참혹하였다. 근처의 야인들이 올적합을 유인해 방자히 살해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진을 영구히 세우지 못하게 함이 또한 명백한데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굳지 못하고 저들의 엿봄은 그치지 아니하니 새로 이사에 안정되지 못한 백성을 써서 저 도적을 쳐서 뜻을 이루고자 하면 옳다고 보지 못하겠다. 비록 한때의 공이 있을지라도 도적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날마다 깊고 쓰는 꾀가 더욱 광범하여지면 우리의 방어하는 일이 반드시 오늘보다 갑질이 될 것이니 사는 백성이 부동하는 마음과 정력하는 피로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 첫째요. 무릇 사람의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천시에 순응한 뒤에야 이룩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군사를 움직이는 큰 일이겠는가. 역경에 이르기를 고종이 귀방을 쳐서 3년 만에 이겼다고 하였으니 한 번에 쳐서 깨끗이 썰어버리고자 아니했으리오마는 반드시 3년을 기다린 것은 천시가 순응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금년에는 하삼도가 기근의 재변을 만나 국가의 제액이 막심하니 천시가 순응하지 아니함을 단정하여 알 수 있으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둘째이며
병이 한 번 쳐서 적의 소굴을 썰어버리고자 하면 어찌 이쪽과 저쪽의 형세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이 같은 말을 했으리요마는 생각하건대 성패의 이둔을 헤아려서 이를 청해야 할 것이다. 조정에 있는 대신들로 혹 적구를 소탕하자는 계책을 하는 이가 있으나 위나라 무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강동으로 향할 적에 당당한 기세는 이미 5월이 눈앞에 없었으나 마침내 적벽강에서 패하였으니 부견이 남쪽으로 진나라를 칠 적에 채찍을 던져서 끊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으나 마침내 비수에서 피하였으니 병가의 승부를 기필할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위 무제의 지략과 부견의 움걸이 미치지 못한 자이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변민을 죽이고 사로잡아 죄악이 쌓였으니 토벌할 마음은 하루도 마음속에 있지 못하나 당장에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진시로 가볍게 움직일 수 없으므로 참는 것이 좋겠으나 우리가 만약 참는데 저들이 악독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한다면 토벌함이 좋을 것이다. 대저 빨리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이룩하지 못하니 조나라 장수 이목이 안문에 있을 적에 군사를 배불리 먹이고 말타고 활 쏘는 법을 익히며 봉화를 삼가하고 간첩을 많이 행하였으되 도적이 이르면 곧 들어가서 수습하고 보호하여 두어 해를 감히 싸우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이 모두 겁낸다고 하자 조왕이 성을 내어 다른 사람으로 장수를 대신하게 하여 도적이 이르면 곧 싸우게 하니 문득 불리함으로 다시 이목을 써서 장수를 삼자 모두 예전의 약속을 따르니 사졸들이 기운을 내어 힘써서 이내 흉노를 크게 파해 12여만 기를 죽이니 이 뒤부터 12여 년 동안 흉노가 감히 가까이 못하였다. 한나라 장수 조충국은 계책을 먼저 하고 싸움은 뒤에 하며 지극히 삼가고 지극히 무거워서 군사를 써서 깊이 쳐들어가는 논의를 저지하고 둔전의 편리한 계책을 도모하여 세월을 끌면서 오랑캐를 멸하기를 기약하니 처음에는 모두 그 우한함과 앉아서 일의 기회를 잃는 것을 의심하였으나 마침내 사들들이 수고를 아니하고 오랑캐를 자멸시켰다. 그가 말하기를 오랑캐를 쳐서 모두 없애기를 기약하니 하나 작은 승리는 좋게 탐할 것이 아니다 하였으니 옛날에 어진 장수가 가볍게 움직이지 아니함이 또한 이와 같았다. 이제 여행의 일로 말하면 파저강의 도적들이 매양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과 마소를 죽이고 사로잡을 때마다 지키는 장수가 문득 두려워하고 겁내어 미쳐 쫓아서 치지 못하니 그 약함이 심하였다. 어떤 까닭으로 도적이 약하게 여겨서 금을 초 1일 대낮에 강을 건너 외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면서 조명간 책 아래로 달려들었는데 만호 신기가 뜻밖의 적에게 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격해 나가니 용기가 갑절이나 더하여 적이 건너기를 마치지 못한 때에 미쳐 맞아 쳤어. 비록 크게 이기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적의 머리 한 급을 베고 말 세 피를 빼앗았으니 적이 피에 달아났다가 혹은 물에 빠지고 개장과 잔물을 버린 것이 매우 많았으니 이는 처음은 약하다가 마침내 이기는 이치를 좋게 볼 수 있겠다. 사마이가 제갈량과 더불어 위남에 마주대해 보루를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사마이가 패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리요마는 사마이가 100여의 일 동안을 지키기만 하고 비록 제갈량이 건귀를 보내면서 여자같이 비겁하다고 욕을 하였어도 끝내 가볍게 나가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공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이가 무겁게 지니는 계책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장수가 되어 병법을 알기가 가장 어려우니 오래 끌만한 것을 속히 결정하면 병법을 아는 자가 아니겠고 더불어 싸울만한데 싸우지 아니함도 병법을 아는 자가 아니다. 경운의 도적은 반드시 기한에 미쳐서 실 것이 아니라 장차 농사에 힘쓰고 군사를 양성하여 천시가 화순하고 민심이 완고하기를 기다린 뒤에 대의를 들어 군사를 일으켜서 적의 소굴을 깨끗이 소탕함이 좋겠다. 저들이 만약 보복으로 여전히 침략하거든 우리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준비하지 못한 데에 덮칠 것이니 이와 같이 하기를 두세 번 하면 저들이 반드시 몇 해를
나가지 못하여 재력이 모두 다하여 우리가 뜻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혹 뉘우쳐서 스스로 마음을 고치고 우리에게 길순하여 변경이 편안하게 되면 이것이 상책이다. 경희, 이숙지, 이징옥, 박호문 등과 잘 논의하여 옛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이해를 참작하여 가까운 공을 바라지 말고 시일을 기약하지 말며 무겁게 가지고 군사를 길러서 도적을 멸하기를 기약하여 나의 포부를 몸받을지어다 하였다. 건귀건 여자가 쓰는 관이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한무리하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건능전에 나아가 조회를 봤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박안신이 연변 방어 계책을 올리다. 1. 5일마다 한 차례씩 비밀 정탐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정탐하는 데에는 혹 5일에 한 차례, 혹 7, 8일에 한 차례씩 적당하게 헤아려서 날수를 드물게 함이 가하옵니다. 각 구자가 저들과는 경계가 지극히 가까운 땅에 당하였고 높은 데 올라 살펴보는 데는 반드시 5일을 기다리게 되면 변동을 살펴보는 일에 실수가 있어 도적의 꾀에 빠질 것입니다. 강물을 건너자마자 바로 적지이므로 한 그릇 밥을 먹을 사이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그 높은 산과 험한 고개를 강을 따라 연하여 버려 있으니 도적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산을 올라 하루를 지나면서 엿보고 살펴서 우리의 허실을 안 뒤에 강을 건너 도둑질할 것이니 어찌 가까운 곳에서 그 엿보기를 헛수리하여 사병인에 응하는 일은 잘못하여 그 꾀에 빠지게 하오리까. 여름철 초목이 울밀할 때를 당하여 이 3명에 불과한 엿보는 사람을 보내게 할 것이나 하루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배를 감추고 자취를 숨겨서 통해 볼 곳에 올라서 바라보다가 밤에 이르러 돌아오면 그 일이 어려울 것이 없고 만일 도적의 변이 있거든 병기를 갖추어 기다리면 화를 면할 뿐 아니라 또한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밤을 타서 갔다가 돌아오고 적의 동정을 엿보아서 변을 기다리면 거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1. 위험한 물건을 설치하여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은 병가의 계책입니다. 도적들은 모두 기병이 번호 반드시 기병이 행하는 길을 경유할 것이니 구자에 당한 저들의 지경은 대개 좁은 곳이 많고 나무가 또 울밀하여 저기 길을 통하기 어려우니 얼음이 열대를 당하여 멀리 척후를 보내고 역조를 모아서 도끼를 가지고 일시에 함께 나아가서 먼저 적기가 오는 길의 험하고 좁은 곳부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쉽게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여 한 관을 만들고 또 강 언덕에 적의 기병이 지나가기 쉬운 곳에는 녹각극을 설치하고 말뚝을 박아서 말뚝과 녹각극이 서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끌어서 허물어뜨려 쉽게 올라갈 수 없게 하면 이것도 한 관이 됩니다. 또 녹각극을 설치한 내면에 깊이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안에는 나무못을 세우고 그 구덩이 위에는 풀과 흙으로 덮어서 그들이 침입할 때 이르러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 도적이 모두 의심하여 진퇴가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니 우리 군사가 기회를 타서 냅다 치면 오르는 것을 제어하는 계책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만든 작은 배 4척을 벽단 창주 두 구자에 나누어 정박하여 저 도적들이 배를 타고 침략하는 꾀를 막으면 이 계책도 좋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거기에 생각하건대 저 도적들은 굶주린 호랑이의 마음이오라. 우리 변경을 침략할 그 욕심은 심히 급하나 능히 쉽게 하지 못하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물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서 피선으로 여러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때문인데 이제 이 배를 강가에 머물러 두면 신은 날이 오려면 게으르기 쉬워서 지켜보기를 소홀히 할까 염려되며 저들이 만약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다가 그 허실을 알아서 그 군사 말을 감추어 두고 날새고 용감한 사람을 보내어 밤을 타서 몰래 강을 건너 그 지키는 자를 죽이고 배를 빼앗아 돌아가면 화가 또한 청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아침과 낮에라도 또한 두려운 점은 가비년에 저 도적인 장교화 등이 강계의 성내에 구속되었다가 성을 넘어 도망쳐서 만포에 이르러
성군을 쏘아 쫓고는 배를 빼앗아 타고 건너간 것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본보기가 소연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그 뱃머리에 명화철이나 단거를 긴 자루에 붙여서 어두운 밤을 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밝히고 좌경하여 배가 머무르는 곁에 다 통에 비치게 하고 아침과 낮에는 깊숙한 물구비에 배를 대어서 빼앗기 어려운 형상을 보이면 도적이 비록 빼앗고자 할지라도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명간의 사변을 당하여 즉시 위탕의 사목을 가지고 이미 벽동창성 두 고을에 입문하였으니 어리석은 신의 얕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고 국가의 계획이 아니므로 있는 곳의 관리와 군민이 예사 일로 보아 게으르고 소홀히 하여 따르지 않을까 염려되어 오니 만약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거든 조가를 만들어 규차를 엄하게 하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박안신에게 전지하기를 경의 사목을 보고 이미 경의 뜻을 주에다 알았으니 경이 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시행하되 논의가 합하지 아니함이 있거든 말을 갖추어 계달하라. 내가 정부로 하여금 경의 사목을 논의하게 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모두 좋으나 배가 머무르는 곳에 불을 밝혀서 좌경하는 일은 의심스럽습니다. 방어하는 개척은 적으로 하여금 병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우의적 노화는 불을 밝히는 것은 불가합니다. 병선을 밤마다 옮겨대어서 아침과 낮에 되는 곳과 멀리하여 적으로 하여금 머무르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함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녹각극을 설치하는 개척은 본국에서 설치하는 녹각극은 다만 땅 위에 설치하고 뿌리를 심지 아니하여 끌어 허물어뜨리기가 쉬우니 마땅히 중국에서 하는 법에 의하여 뿌리 5, 6척을 세우고 단단하고 실하게 흙을 쌓아서 끌어 허물어뜨리는 일을 방지하게 함이 적당합니다 하고 영의정 황희는 깊이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개척은 안에 나무못을 세우고 위에 풀과 흙으로 덮을 필요는 없다. 다만 구덩이를 깊이 넓이와 각각 한 길이 넘게 파서 적의 기병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몰되거든 해마다 수리함이 적당하다고 하니 그것을 아울러 알지어다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허조의 죽은 딸의 사위가 죽어 복을 갚게 하다. 허조의 죽은 딸의 사위가 죽었는데 집현전에서 명하여 복이 있음과 없음을 상고하게 하니 아뢰기를 사위가 처부모를 위해서는 비록 따로 장가를 들었다 하더라도 복을 입으니 죽은 아내의 부모가 사위를 위하여 복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각도에 한 해에 2번 읽는 올기장을 나누어 주다. 경복궁성 밖에 한 종이 있어 한 해에 2번 읽는 올기장 2말을 올리니 임금이 면포 한 필을 하사하고 곧 동서 적전 및 각도에 나누어 주고 인하여 각도 감사에게 전교하기를 이제 한 해에 2번 읽는 기장실을 보내니 경련 수예법에 의하여 기름진 땅에 심어서 시험하라. 대개 일찍 자라는 물건은 반드시 무성하지 아니하고 또 수확이 늦곡만 못하여 본전하는 힘이 험비되므로 비록 종자가 있어도 백성이 즐겨 심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확은 비록 적을지라도 한 해에 2번 익으니 또한 첫여름 양식이 곤란할 때에 매우 기묘하니 수령이 친히 감독해 갈아 심고 또 그 나서 자라고 패해서 익는 상황과 수확한 수량을 자세히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2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두만강을 단유만 설치하여 중사로서 제사 지내게 하다. 이 앞서 함길도 감사가 치보하기를 도내의 명산대천에 매년 춘추로 모두 향을 내려서 치제하였는데 유독 두만강은 야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사진을 설치하였으니 이 강은 나라의 북기가 되고 영내의 큰 내이 오니 청하건대 치제하옵소서 하였다. 이에 이르러 예조의 아뢰기를 두만강은 평안도 압록강의 신에 견주어 중사로서 제사하되 사당은 세우지 말며 단유만 설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6조 약방의 의원들을 벼슬을 오래 머무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6조 약방은 늙고 병든 신료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해마다 배를 주어 약을 사는 자본으로 하고 또 의원 몇 사람을 구전으로 차정하여 의료 임무에 이바지하게 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옵니다. 그러나 성적을 상고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도 그 힘쓴 공을 받지 못하고 게으른 자도 그 꾸지람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구별이 없어서 권하고 징계할 바가 없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연호를 한정하지 말고 그 벼슬에 오래 있게 하되 해민국 재생원과 구전관의 예에 의하여 예조에서 포편하고 이조에서도 그 부지런함과 게으른 것을 상고에 아뢰어서 가자하여 서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2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2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제사의 정탐하는 개척을 취하하다. 전제하기를 이제 이숙님이 와서 경의 채탐하는 계책의 효력이 이와 같음을 죄다 알았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위의 무리들에게 마땅히 논상할 것이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공을 발아서 일을 일으킨다든가 한가 적지에 깊이 들어갔다가 만약 죽거나 사로잡힘을 당하면 후회가 적지 않을 것이니 예로부터 채탐에는 힘써 형적이 나타나지 않게 하되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으니 여러 방법으로 피하여 적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돌아옴이 상책인 것이다.